오늘 읽을 책은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대적인 타자를 환대하는 것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우정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5장에서 한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두 개의 상상. 우정의 조건은 절대적 환대이다. 환대의 조건 또는 한계에 대한 논의들이 암시하는 바와 달리 절대적 환대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 공동체에 대한 환상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혁명의 시간이나 축제의 시간에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공동체의 임재를 경험하곤 한다. 하지만 절대 공동체를 시적 형태가 아니라 산문적 형태로 현실 속에 고정시키려는 시도는 번번이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문도 없고 문지방도 없으며 자기만의 방 따위는 더더구나 없는 그런 공동체에서 우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비밀을 간직할 수도 고백을 할 수도 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일도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는 사방으로 훤히 열려있고 투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예가 나온다. 긴 수염고래는 20헤르츠의 소리를 아주 크게 낸다. 20헤르츠는 피아노가 내는 가장 낮은 옥타브의 소리에 해당한다. 바닷속에서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미국 생물학자 로저 페이은의 계산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 두 지점에 떨어져 있더라도 두 마리의 고래가 상대방의 소리를 알아듣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남극해의 로스 빙붕에 있는 고래가 멀리 안류산 열도에 있는 상대방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고래는 자기들 역사의 거의 전 기간 동안 지구적 규모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광대 무변의 심해에서 1만 5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래들은 사랑의 노래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대양을 가로질러 신호를 주고받는 두 마리 고래에 대한 묘사는 장거리 국제전화로 사랑을 확인하는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세이건이 말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통화 내용이 다른 고래들에게도 모두 들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고래들 역시 통화 중이다. 바닷속은 모든 사람이 제각기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떠드는 지하철 안처럼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이다. 그렇게 굉장한 음파의 진동 속에서 무언가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모두가 같은 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매미의 합창이나 개구리의 울음소리 아니면 시위대의 구호와 노래처럼 말이다.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할 수밖에 없다. 이 공동체를 코스모스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열린 공동체와 비교해보기로 하자. 바로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이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방대한 장서, 책을 사들이고 연구를 후원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던 왕들과 그 밑에 모여들었던 고대 최고의 지성들, 화재로 소실되기 전까지 700년에 걸쳐 이곳에 축적되었던 인류의 정신적 유산에 대해 감회 어린 말투로 언급한 후 세이건은 이렇게 덧붙인다. 알렉산드리아는 서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다. 많은 지성들이 세계 곳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몰려와서 같이 생활하고 서로 배우면서 교류했다.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인, 학자, 여행객들로 넘쳐났다. 그리스, 이집트, 아라비아, 시리아, 히브리, 페르시아, 누비아, 페니키아, 이탈리아, 갈리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각 지방의 상품과 사상을 교환했다. 코즈모폴리턴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를 가진 곳도 바로 여기였을 것이다. 고래들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 고대의 코즈모폴리스를 조직하는 원리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이다. 하지만 그것이 열려있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고래들은 아무 매개 없이 동시성 속에서 모두가 모두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다. 동일한 소리의 장 안에 갇혀있기에 그들은 교신 대상을 선택할 수 없으며 침묵 속으로 물러날 수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서로에게 청각적으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언제나 상대방을 침범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 의해 침범될 수 있음을 뜻한다. 반면 도서관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영혼들은 책을 매개로 서로에게 접근한다. 그들을 연결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 가능성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지평 전체를 감싸는 소리의 국룡이 아니라 도처에서 조용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교류들이다.
이 교류는 거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혼자 책 속으로 침잠하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 독서와 대화 사이에는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독서는 또 다른 대화, 비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대한 이 두 가지 상상은 서로 경합하면서 지성사 안에서 꾸준히 마찰을 일으켜왔으며 그 찌꺼기가 대중, 공중, 다중 같은 개념 안에 침전되어 있다.